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 나철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건강엔 유산균, 보험건강엔 나철균, 여러분의 보험건강 지킴이 나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너무 없어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오늘은 좀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지나치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과하면 안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한문을 풀으려니 엉겼는데 오랜만에 또 네. 하니까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이 어떤 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즉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없어도 문제라는 이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험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보험이 너무 없어도 문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너무 없어도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에 주는 과도한 보험료나 비효율적인 보험료를 점검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없으면 사실 그 자체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니까 그게 문제다. 보험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자 하는 거란 걸 또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고 바쁘게 지내오다가 퇴직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퇴직 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가입돼 있는 보험을 살펴봤는데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은 단체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막연하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염려스러운 게 보험입니다.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잘 가입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연은 내년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분의 사연이었어요. 사연자분뿐만이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계신 퇴직 예정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싶은데 특히 사연자분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더 드니까 은퇴 후에 의료비가 더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까지도 걱정을 하고 보험을 지금에라도 조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주신 결과 이제 이 사례자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은 그동안 이제 나 자신과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 오셨는데 네. 막상 긴 직장 생활 마치고 퇴직하려다 보니 걱정이 많으신 게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하실 거는 퇴직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 전이 가장 높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그 시기인데 퇴직 후에는 보통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줄어든 소득에 비해서 적절한지 이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은퇴 후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게 되니까 이제 줄어든 소득에 맞게 보험료가 적정한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수없이 우리가 많은 사례를 들어오고 봐왔지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좋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최악은 보장도 안 좋은데 보험료만 많이 부담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퇴직을 앞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을 적용하면은 기준 잡기가 좀 쉽습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적용하는 건데 남성분들은 본인 나이에 곱하기 0.5를 여성분들은 본인 나이에 곱하기 0.4를 하시면 나에게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60세이셨어요. 그래서 남성분이기 때문에
본인 나이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요. 3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철균 전문가가 직접 고안한 방법입니다. 남성분들은 나이 곱하기 0.5, 여성은 나이 곱하기 0.4를 하시면요.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바로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시고 나의 나이에 맞게 보험료를 내가 내고 있는지 한번 지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나온 건데 실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셨나요? 네, 보험은 총 3건에 11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60대 남성이신데 11만 원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납입 완료된 보험들이 많으셨는지. 역시 예리한 지적이신데 네네. 살펴봤더니 납입 완료된 보험은 없으셨고요. 이 3건 중에서도 한 건은 공무원 단체 실손보험이었어요. 나머지 2건 중에 한 건은 2012년도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인데 이거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한번 갱신이 돼서 현재 보험료는 한 7만 7천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보장 내용을 봤더니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한 건은 2016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료는 3만 5천 원 정도 됐었고 운전자 관련된 담보와 상해 담보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갱신형 보험이 있다. 또 오래된 운전자 보험이 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보완을 해야 하는지 동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동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부족한 보험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가입하자. 무턱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로 나철균 전문가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트렌드? 최신 트렌드 하면 무슨 보험이 패션이나 미용 분야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즘 의학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 기법들 등장했고 그 치료 수준에 따라서 고액 치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험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이 내용 알아볼 겁니다. 자, 나철균 전문가님, 오늘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자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트렌드에 맞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퇴직을 앞두신 사연자분에게는 트렌드에 맞는 3가지 보험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먼저 치료할 때 이제 큰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매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2025년 올해 개정된 운전자 보험이 2번째로 필요해서 이제 트렌드에 맞는 보험으로 권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병장수 시대에 꼭 필요한 간병보험까지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보험들을 가입하기 전에 기존 보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먼저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실손보험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60세가 좀 넘어가게 되시면 보험사에서는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 보험에 실손이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새롭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꿀팁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개인 실손을 따로 가입을 해서 준비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환 제도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때 조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크게 3가지 정도로 조건을 추려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퇴직 후에 1개월 이내에 기존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와, 1개월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네, 것 보통 같은데요. 퇴직하시고 네.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정신없이 뭐 이거 먼저 지나가거나. 해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네. 않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2번째는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5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 5년간 보험금 수령액도 200만 원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3번째는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같이 이런 10대 질병의 진단이나 의료행위가 없는 요건이 되어야지 개인 실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행히 사연자분은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했는데요. 단체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좀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뭐 암, 뇌졸중, 심장 질환 이런 것들도 없었어야 하고. 근데 어쨌든 퇴직을 코앞에 둔 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의 기간 자칫 시기를 놓치기도 십상이니까 정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이렇게 전환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개 보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생명보험사의 이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과감히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좀 짧습니다. 갱신 주기가 좀 길면은 괜찮겠지만 너무 네. 짧고 암 보장은 또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뇌와 심장 질환은 보장 범위가 가장 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좀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환을 좀 하기로 했고요. 맞아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이 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보장받고 있는 금액이나 항목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이 기존 운전자 보험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10,000원이고 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새롭게 올해 바뀐 제도로 적용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도 예전 거는 더 안 좋은데 더 비쌌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거는 보장이나 조건들이 더 좋아졌는데 훨씬 싸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말 남성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뇌와 또 심장 질환 쪽은 잘 준비를 해놔도 부족하다 싶은데 너무 범위가 협소한 걸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듣고 살짝 놀랐는데 잘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손보험은 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을 하셨고요. 갱신형 보험과 오래되고 비싼 운전자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셨네요. 그럼 이제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보험들로 구성을 해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사망 확률이 높고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큰 치료비, 병원비가 발생하는 3대 질병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 진단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단비를 가입되어 있었는데 퇴직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는 충분한 진단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네.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만 준비하는데도 벌써 보험료가 10만 원 중반, 20만 원 가까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금액적으로도 이게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암 진단비보다는 비교적 좀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담보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된다라는 게 그동안은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온 주요 치료비 항목들은 연간 뭐 제한은 있지만 뭐 10년 정도 동안 매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주로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암 주요 치료비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암으로 진단이 되고 암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매년 지급을 해주는 이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종목에 상관없이 그냥 암 주요 치료면 다 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오.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이 세 가지 네. 해당이 되면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의료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뭐 표적 항암 치료나 중입자 같은 좋은 치료법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치료 기술들은 보통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전액 본인 부담 그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이나 실비보장에서 보장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도 비싸고 최소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암 주요 치료비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내 암과 관련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암 주요 치료비는 있는데
뇌와 심장 질환과 관련된 주요 치료비도 있을까요? 맞아요. 이 뇌와 심장 질환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하거나 혈전용의 치료 혹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면요. 암주요 치료비처럼 매년 이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1회만 지급되는 진단비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요 치료비 담보들이 요즘 트렌디한 보험으로 가장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아니 요즘에 나온 그 신기술 치료들을 하려면 그래서 얼마 정도가 드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뭐 번수와 회당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주변 지인의 경우에는 1회 400만 원 하는 항암 약물 치료를 총 15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단비 하나만으로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신기술 치료 기법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운전자 보험. 법이 바뀔 때마다 새로 가입하는 게 그러면은 좋을까요? 네, 기존 보험을 정리하는 거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뀔 때마다 보장 항목이라든지 보장 금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가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인데 현재는 2억 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사연자분의 경우는 2016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이다 보니까 이 보장 금액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스쿨존 보장이나 공탁금 지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해주는 부분, 비탑승 중에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세요. 그래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운전자 보험도 바꿔주셔야 하고요. 비싸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운전자 보험은 이런 뭐 변호사 비용 선지급, 비탑승, 사고, 공탁금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근데 예전 거는 그런 항목들이 안 되다 보고 네. 그다음 또 보장 금액도 적다 보니까 네. 이번 연도에 맞게 다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병보험 말씀을 주셨었어요. 연세가 어느 정도 이제 돼 가면 정말 간병보험 필수인 또 시대가 돼 가는 것이라서 문의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초고령 사회인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간병 지원을 좀 해주긴 하지만 정말 이 팔다리를 못 움직이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이 돼야지 정부에서는 이제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간병을 맡기는 거는 또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맡기지를 않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병보험이 필수가 됐는데 이 간병보험도 가입하실 때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것도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간접 치료를 받을 때도 보장이 가능한지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간병보험의 약관을 보면은 직접 치료만 보장을 해주는데 간접 치료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조금 회복이 되셔서 이제 수액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당연히 간병인을 써서 사용을 했는데 그 간병비가 한 400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이거를 네.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수액 맞고 그냥 요양병원에 있는 거는 직접 그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간접 치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냥 회복 차원이다. 맞아요. 그래서 간병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간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치료는 당연히 되지만 이 직접 치료하지 않은 간접 치료도 보장이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네. 4번째 중에 2번째는 181일이 지나도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지 살펴보시는 점. 3번째는 감액 기간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공동간병인을 써도 보장이 되는지 이 4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간병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 간병보험 들래요? 부모님 간병보험 들래요?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간접 치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181일이 지나도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원이 되는지, 또 세 번째, 감액 기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공동 간병인도 보장을 해주는지,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보장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비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만 네. 생각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간병보험이 30, 40대 분들은 뭐 3만 원 선이면 충분히 가입이 되시고 네. 50대에서 60대 분들도 5, 6만 원 선이시면 충분히 이 보장 항목들을 다 해주는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5, 60대가 되면 모두가 다 나도 간병보험이 필요하겠다 준비를 하세요. 근데 사실 3, 40대 분들이 나의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어떤 가족들의 상황이 있거나 그런 계기가 있지 않고는. 그런데 이 사실 지금 3, 4만 원, 5, 6만 원이어도 이게 뭐 만약에 뭐 20년 납이다. 곱하면은 엄청난 보험료 차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도 미리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을 때 준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나의 노후에 간병보험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면 손까지 드셨어요. 네, 지금. 보장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보통 이제 네. 보험료적인 부담이 있어서 90세, 80세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 긴 간병을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90세 이후도 100세까지도 보장이 되는지 이 보장 기간을 살펴보시고 보험료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간병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은 요즘엔 거의 다 100세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90세까지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간병보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꼭 선택을 하셔라라는 나철균 전문가의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철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뭔가 확실하게 알찬 시간으로 저에게도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한참 동안 볼 것처럼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럴 네. 건 아니고 정말 오늘도 저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